정의학 녹취록이 한 32개인가 되는데 지금 19개만 검찰이 재판에 제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에 필요한 것만 포렌식으로 해서 풀어가지고 제출을 한 거죠. 필요하지 않은 거, 이재명하고 관계된 거 이런 거 필요 안 하잖아요. 기소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저런 녹취록들이 언론에 입수되면서 나오는데 오늘 나온 것은 동아일보가 그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입니다. 이분이 1,000억 이상을 아주 땡긴 사람입니다. 아주 엄청나죠. 미국으로 내뺐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정민용 변호사한테 이 한 얘기예요. 정의학 회계사의 그런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말한 내용이 이제 검찰 조사 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검찰 조사 때 대장동 사업은 4천억짜리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질이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김만배가 정형하게 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남욱 변호사가 자기의 친복이라고 할 수 있죠. 정민용이를 이제 저 도계공에다 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게이트 수준인데 자칫했다가는 대한민국을 도배할 것이다. 이렇게 김만배가 정영학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그 시점은 2014년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2월부터 이제 공모하고 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미리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법이고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한 거. 그러니까 2014년 6월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재선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선되고 얼마 안 있다가 이미 이 대장동 사건의 기획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이 지금 김만배나 남욱이나 뭐 정민용이나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 있죠.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알았다는 도둑질은 알았다는 거는 결국 이 대장동 사업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 돈 마련하는데 우리 돈 빼먹는데 쓰는 프로젝트다. 이걸 실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 지금 뭐 선거가 곧 다가와 있으니까 이 남욱이나 정민용, 김만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있죠. 이 지금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자기들 행위를 갖다 이게 비정상적이고 범죄라는 걸 알 정도면은 이걸 결재선상의 최고 결재권자인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자신이 똑똑하고 유능하다는 이재명 시장이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거 우리 도둑질 하는데 좀 완전 범죄를 꾸미자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4명이 누굽니까? 그 도원결의 비싸게 한 사람. 그러니까 김만배와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그런 사람의말로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유동규는 아니고 그런데 유동규까지를 포함해서 이 4명이 또 도원결의를 미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건을 해먹자 하고 도원결의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뭐 정상적인 사업 같으면 도원결의 같은 거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자기 월급 받고 이 정도로 끝나는데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좀 전에 우리 했는 대로 그 문건이 100건이 터져나가는 게 어느 지금 제 불만을 가진 제3자의 소행으로 보이는데 이 4사람은 핵심 아닙니까? 다른 핵심도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있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 재산 그거 가지고도 그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가끔은 살인 사건도 나고. 재벌들 다 망한 그러니까 게 망하는 게 형제은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이 부당하게 줄어들었다. 여기에 따라서 국세청에 신고에 탈세 나오고 하는 게 전부 내부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가 이게 도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발설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4명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도원결의까지 시킨 거예요. 도원결의는 본래 좋은 말인데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때까지 재판하면서 있죠. 예. 이 범죄자들끼리 열심히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런 결의를 하도 예. 결국은 누군가는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우리나라의 그 사업한 동업원이 있죠. 예. 거의 나중에 파탄 나거든요. 동업원. 그렇습니다. 왜 파탄 나냐 하면은 아무리 공평하게 그 이익을 분배해도 한 사람은 불만이에요. 내가 그 공이 더 큰데.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갖고 그 수익을 벌었는데 그 나누는 것은 똑같이 나누자고 그건 한다. 정상적인 동업도 그럴진데 예. 이런 그 김만배가 실토한 대로 도둑질에서는 있죠. 전부 자기 공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원결의까지 시켰지만 이거는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4천억도 김만배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영이가 회계사 아닙니까? 네. 그렇게 정영이가 그 회계사의 그런 실력으로 그걸 정확하니 추계를 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4,040억인가 그러니까 거의 맞아 들어갔죠. 거기에 분양 수익에서 8,500억에 돈벼락을 맞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욱이도 그 당시 은행 관계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 그 무관도 영화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그게 도계공 안에 우리 사람 다 넣어뒀다. 그 무관도 영화가 경찰하고 이 범죄자가 서로 스파이를 심어놓고 뭐 이렇게 서로 뭐 대결을 벌이는 뭐 그런 영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욱이가 심은 사람이 정민영이고 투자사업팀장인 거고 그리고 이 정행학 회계사가 심은 사람이 김민걸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사람도 또 거기 가서 무슨 팀장을 해. 그러니까 이 정민용과 김민걸 이 두 사람이 도계공에 가서 실무자가 돼갖고 다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유동규하고 짜가지고 이제 이재명한테 결제받아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도둑놈들이 들어가서 다 만든 거예요. 지금 스파이 심었다 그러시는데 정확한 말씀인 게 있죠. 이게 정상적인 사업 같으면 있죠. 스파이 이런 거 없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게 비정상적이고 범죄적인 그 사업 공동체일수록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몰라요. 나중에 가면 모르죠. 그리고 항상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밝힐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뭐 그 뇌물 같은 것도 그렇듯이 이걸 갖다 공정하게 분배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뇌물을 공정하게 분배 안 하더라도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제기하는 순간 자기도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4천억, 8천억도 있죠. 이게 서로 간에 모의는 했지만 나한테 돌아온 정확한 목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과연 분배가 제대로 되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지금 구속이 돼 있지만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못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이 때문에 자기 측 사람을 심어놓고 혹시 돈이 저 친구한테 많이 분배되냐 서로 또 불신이에요.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파이를 심어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민용, 그다음 김민걸인가요? 이 사람들이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안에서. 서로 상대방이 혹시 돈을 더 빼가지 않느냐. 그거는 범죄 집단은 있죠. 항상 이렇게 해갖고 그 미국 마피아도 있죠. 서로 간에 감시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살인하고 그러는 게 많거든요. 그 범죄 집단은. 그래서 지금 이 천화동인 이런 데 그다음 화천대유가 이 범죄 집단이라는 게 자꾸 이 사람들 녹취록 이런 걸 드러나는 거죠, 지금. 또 하나는 유동규가 2020년 10월 거기 녹취록에 보면은 유동규가 또 한 말이 있어요. 그 국정원 같은 데서 냄새를 맡았을 건데 아무 움직임이 없다. 그때 이제 터진 게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그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 텐데 아직까지 왜 안 나올까? 만약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는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동규도 이 사건이 얼마나 이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다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뭐 사실 국정원이 요새 국내 정치에 관여 안 한다 하지만은 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그 경선으로 이제 확정이 그때 됐었나요?
뭐 여하튼 그때는 뭐 확정이 아니죠. 지난해 확정이고 요건 2020년 10월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래도 그 성남시에서 이 정도 사건이면 있죠. 국정원이 다 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거 모른다면 국정원이 너무 일을 안 한 거고 그래서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 볼 때는 당연히 냄새 맡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 조심해야죠. 이게 뭐 1, 2억도 아니고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 때문에 있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너무 그렇게 길을 쓰는 거 아닌가. 그걸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사실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그 2016년에 대통령 그 나서기 전에 미국 국세청에서 트럼프의 탈세를 조사를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되게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대통령 나서가지고 계속 그 공화당의 인기 주자로 부상하면서 그게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대통령 되니까 이게 올 스톱. 대통령은 그 행정 특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됐다가 지금 이제 그 대통령 물러서고 나니까 지금 조사가 지금 계속되고 지금 뭐 기소가 곧 될 것 같던데 이재명 후보도 뭐 본래 대통령 꿈도 있었겠지만 있었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자기 방패막이로 삼으려면 유력 여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되고 거기다 대통령까지 되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유동규 말한 대로 이건 누가 생각해도 우리 그 윤석열 후보 말씀대로 이건 척 보면 압니다 그랬잖아요. 그 계산이 나온다 할 정도로 뻔한 사건인데 이걸 갖다가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 듣고 가겠다고 지금 대선 후보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아이러니컬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의혹의 그 핵심으로 등장했던 게 화천대유 산하에 있는 천화동인 1호 그게 한 1208억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반이 그분 거다. 700억이 그분 거. 그분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또 녹취록을 보면은 이 김만배가 나무밭에 전화를 해서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것이라고 좀 해달라. 그 녹취록에는 이 김만배가 이거 내 거 아니다. 그분 거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이 나무기랑은 가서 그분이 뭐 유동규라고도 진술하고 전부 그래 놓아서 이제 지금 신문에도 다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김만배로 해놓으면은 처음에 그분 거라고 한 것은 그 신빙성, 이 녹취록이 이익 배분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뻥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무밭에 부탁을 했다는 게 또 녹취록에 다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그 화천대유 산하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는 700억이 유동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과연 유동규가 그 700억을 혼자 먹을 생각을 했겠느냐. 그 속에는 진짜 그분의 돈도 숨겨져 있을 거라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최근에 녹취록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만배라든가 또 남욱이든 정행학이든 이런 사람들은 대장동 사업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기본적으로 이게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 인지하니까 지금 도둑질이라고 지금 스스로 표현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 정도면 그게 뭐 1, 2억짜리 도둑질이면 성남시장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천억짜리 도둑질이면은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유동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재명 시장의 신복 아닙니까? 신복이죠. 근데 신복이고, 근데 이제 유동규 씨가 얼마나 배포가 크고 한지 몰라도
아무도 모르게 이재명 시장도 모르게 700억을 가진다는 거예요. 700억이 지금 말이 700억이죠. 엄청난 돈 아닙니까? 예. 이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장동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에 이게 계산이 나온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봐도 계산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결제하는 최고 라인에 있는 이재명 시장이 이거 계산이 안 나온다면 그게 진짜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시장의 계속 뭐 윤석열 게이트니 뭐 국힘 게이트니 이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문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못 풀어주고 그냥 동문서답 그냥 국힘 게이트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곽상도 전 의원 하나 가지고 그걸 자꾸 국힘 게이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곽상도 전 의원이 누굽니까? 전임 시장, 성남시의 이모 시장이 이 어떤 비리를 잡아내 가지고 다음 성남시장에 출마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시장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2012년에.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한테 보답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보답을 한 거죠. 이재명 시장은 보답은 잘해요. 하여튼 되게 보답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도 많이 끓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국힘 게이트다. 그러니까 이거는 곽상도 전 의원과 이재명 시장 사이 개인적인 관계인 거지. 50억이 문제된 거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한테 로비하려고 돈 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기 감사의 표시로 내가 시장 되는데 참 뭐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곽 의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50억 주기로 한 거지. 그걸 가지고 갑자기 동문서답 잘하는 이재명 후보는 이걸 갖다가 무슨 국힘 게이트로 돌려버리니까 이건 기가 찬 거죠. 특히 이재명 후보의 가장 최측근이 정진상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장 시절부터 뭐 경기지사까지 정책실장으로 쭉 따라다니면서 모든 서류는 정진상을 거쳐야 이재명한테 올라갈 정도고 지금도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으로 아주 실질적인 실세더라고요. 실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진상이는 이 대장동 사업이고 우리는 난 잘 모른다. 뭐 그게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정영학 녹취록 2014년 6월 29일자 그 녹취록을 보면은 이 김만배가 남욱이 이제 그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에요. 거기를 보면은 김만배가 정진상, 유동규, 김용 이런 사람과 의형제를 맺었다고 했다. 이렇게 다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김만배가 정진상을 만나갖고 현역 의원 모 의원한테 2억 원 주었고 또 전 의원한테 1억 원 주어서 뭐 어디 기탁을 한 데다 기탁을 했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대장동 사업을 털어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의형제를 맺어서 그런지 정진상이가 형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만간 이 문제는 올해 안에 매듭을 지읍시다. 하고 나서 바로 그때 2014년 12월에 성남시가 그걸 민관 합동 개발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그 다음 2015년 2월에 초과 수익 한수 조항 빼고 그 민간 공모를 낸 것이죠. 그렇죠. 대장동 사업 공모. 그래가지고 성나무들을 딱 대장동 사업 시행자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나무들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 콘소시엄인데 하나는 거기에 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했죠. 0.99% 가진 화천대유가 이 모든 사업을 다 그냥 좌지우지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긴밀하게 아주 그냥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 사업을 모르고 갔구나. 그런 것이 딱 드러나요. 지금 거기서 뭐 이 사업 참여자 모집하고 뭐 이런 건 전부 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시에서 하는
도시 개발을 네. 그게 형식적인 거고 이미 그 네 사람 네, 네 사람이 다 이미 그 2014년부터 예. 그 좀 계획한 대로 철저히 계획한 대로 추진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2억, 1억 준 거. 네.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다. 그러겠죠. 드러난 게 그렇다는 예, 거죠. 이재명 시장이 그 경기지사 그리고 그 대선 후보까지 될 걸 생각한다면 결국은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나 지역 위원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총선 때 지원을 한 거고, 그러니까요. 이 김만배는 이 대장동 사업을 좀 뭐 추진해 보려고 의원들한테 동원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정진상한테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급속히 진전이 됐는데, 문제는 정진상이가 바로 이 후보가 스스로 인정한 대로 핵심 측근인데. 그렇죠. 그렇게 다 짜놓고 이 후보한테는 싹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진짜 정진상 이재명 패싱?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진짜 정진상이가 실세고 예. 이재명은 껍데기인데요. 그러니까 꽁트각시에 불과하죠. 예. 아유 근데 이재명 지사의 후보의 그 여러 가지 총명함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우리 꼬리 자르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까 검찰 기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모든 게 딱 그 정진상 그까지만 올라가요. 정진상도 겨우 좀 와주세요 사정 해갖고 조사해가지고 겨우 한 건데 그것도 뭐 기소도 한 기소도 것도 안 됐잖아요. 예. 그 유동규 정도. 네. 거기서 끊어버린 거예요. 아까도 정진상까지 올라가면 이재명한테 그 올라갈 연결되니까. 예. 그래도 이제 정진상은 좀 그래도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하는데, 예. 정진상이 아마 그 기소되더라도 이거는 그 이재명 후보하고 관계없다고 또 나올 거예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과거 안희정이도 그랬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때. 예. 그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짜고 엄청난 이익을 해 먹었구나. 예. 그리고 아까 뭐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의 지금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그런 것은 손바닥 위에 아주 환하게 깨고 있을 사람 아닙니까? 아이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 몰랐다고 오히려 그게 쿠킹 게이트고 요새는 더 나아가서 윤석열 게이트라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이대로 묻어서는 안 되고 정말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진실이 정말 우리 흔한 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정권 교체돼 가지고 뭐 이렇게 진실이 밝혀지는 거 있죠.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뭐 곤욕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이렇게 국민의 진짜 그 피땀 흘려 만든 세금 그 돈을 가지고 있죠. 이 몇몇 사람이 몇천억씩 치부한다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역사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는 취지에서 지금 정권 교체도 해야 되고 정권 교체에서 이게 밝혀져야 한다는 거지. 아유 뭐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 미워가지고. 아니 그 무슨 억하 심정이 있습니까? 한 사람 잘못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로 서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정말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